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투자자들 사이에서 신흥국 채권 투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한 세대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투자 기회가 열렸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신흥국 채권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와 투자 시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하는지 권영욱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신흥국 채권이 왜 인기 투자처가 됐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이 신흥국 채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내는 세 가지 측면을 먼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채권이라는 상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의 이점인 이자 수익을 들 수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채권을 보다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팔 때 나올 수 있는 자본 차익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 상품에 투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환차익을 세 번째 수익으로 좀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이 세 가지의 큰 그림을 가지고 신흥국 채권을 좀 들여다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린 이자 수익을 보면요. 요즘 뜨고 있는 신흥국 채권 가운데 하나인 브라질 채권 같은 경우를 보면 브라질의 기준금리가 11.25%입니다. 네. 이게 지난 1월 말에 브라질 중앙은행이 금리를 0.5%포인트 인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대의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지금 3.5%고 미국 연준이 상단 기준으로 5.5%의 기준금리니까 브라질이 얼마나 높은 기준금리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네. 브라질이 이렇게 기준금리가 11%대이고 채권 상품의 표면금리, 즉 매년 이자로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이 10% 정도가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상품에 투자하면 연간 이자 수익으로 10%, 최소 10%는 벌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채권이 안전자산에 속하는 만큼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데 이 두 자릿수 수익률이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이렇게 높은 걸 보면 나머지 두 가지 수익 방법들도 꽤 매력적일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사실 최근에 신흥국 채권 투자 열풍이 부는 것은 마지막 두 가지 요인, 그러니까 자본 차익과 환차익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먼저 자본 차익은 낮은 가격으로 사서 비싼 가격에 파는 거니까 채권으로 치면 가격과 금리가 반대로 움직이니까 채권 금리가 이제 높을 때 사서 낮을 때 파는 게 유리한 구조인데요. 예. 조금 전에 브라질 상황을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런 신흥국 채권의 절대적인 금리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 뒤에 금리가 앞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면 자본 차익의 기회가 좀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신흥국들의 금리 수준이 높은 만큼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여지가 매우 크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이 채권을 처음 발행했을 때 기재하는 그 액면 이자율은 이제 만기까지 고정이 돼 있지만 그 시중에서 유통되는 시중 금리는 그러니까 발행 이후에 떨어지게 되면 그 채권 유통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차익을 노릴 수 있다라는 설명인데요. 네. 지금 신흥국 국채가 그러면 그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금리에 거래되고 있습니까? 네, 브라질의 예를 들어보면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해 들어서 소폭 오르면서 한 10.4%대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멕시코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9.2% 안팎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등락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에 연동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면 그 신흥국 채권 금리가 이제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평가되는 것도 그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받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 좀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 중앙은행도 연준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신흥국의 채권 금리도 자연스럽게 더 내려갈 것이다 이런 논리인데요. 네. 말씀드린 브라질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다른 나라들보다 금리를 더 일찍 더 많이 올린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미 작년 8월부터 금리를 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8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한 브라질은 앞으로도 인하 여력이 좀 큰 편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네. 브라질뿐만 아니라 칠레, 콜롬비아, 페루도 모두 앞으로 금리를 내릴 공간이 많은 그런 국가로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예. 브라질과 마찬가지로 기준금리가 11%대인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리 인하 신호를 시장에 직접적으로 좀 내보내고 있는데요. 네. 다음 달에 0.25%포인트 정도의 인하 가능성을 지금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 연준뿐만 아니라 신흥국 그 자체가 가진 요인만 봐도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더 큰 상황입니까? 네, 신흥국들의 금리 정책의 무엇보다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물가가 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네.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근원 인플레이션이 팬데믹 이전 수준 밑으로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요즘 일부에서 뭐 홍해에서 발생하는 지정학적인 이슈 때문에 운송 비용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당시에 그런 영향보다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제한될 것이다 이런 평가도 좀 나오고 있고요. 네. 신흥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현지 국가들의 물가 하락 속도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좀 설명입니다. 네. 실제 영국의 유명 리서치 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그 글로벌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가격에 이미 많이 반영됐음에도 브라질이나 멕시코, 헝가리 같은 나라들은 시장 예상보다 더 많은 폭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신흥국 현지 통화 채권에 대해서 투자를 계속 늘리라는 의미인 투자 비중 확대 이런 투자 의견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채권 수익을 내는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환 차익이 남았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네, 세 번째로 말씀드린 환 차익 같은 경우에도 연준의 금리 인하와 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질수록 글로벌 달러 가치가 좀 약해지는데요. 이렇게 달러가 약해지면 상대적으로 신흥국 통화는 강해지게 됩니다. 네. 신흥국 채권을 보면 통화 종류에 따라서 달러 표시 채권이 있고 신흥국 통화 표시 채권이 있는데요. 신흥국 통화 표시 채권에 우리 같은 외국인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신흥국 통화로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 통화가 저렴할 때 들어가서 신흥국 통화가 비싸졌을 때 빠져나오는 게 유리한데 네. 앞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임박해질수록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달러는 약해지고 신흥국 통화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신흥국 통화가 약해 있을 때 그러니까 상승 여력이 있을 때 투자에 들어간다면 환차익 규모가 좀 커질 수가 있는 건데요. 네네. 연준의 움직임과 별도로 좀 신흥국 자체적인 환율 요인도 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지난 연말에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푸어스가 브라질의 국가신용 등급을 종전에 WB-에서 WB0로 한 단계 올렸는데요. 예. 브라질의 조세 개혁안이 통과된 이후에 나온 결정이었는데 이런 신용 등급 상향 조정 소식에 브라질의 현지 통화인 헤알화의 하락 위험이 좀 낮아졌다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어요. 네. 뭐 헤알화의 하방 경직성이 강화됐다, 뭐 이렇게도 표현들을 하는데요. 네. 이런 국내적인 외환 요인도 환차익 투자의 하나의 좀 유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예. 지금까지 채권 이자 수익 그리고 자본 차익, 환 차익에 대해서 각각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요인들 때문에 월가에서는 일찍부터 이 신흥국 채권을 주목해 왔다고요. 네, 미국계 투자 자문사 GMO라는 기관은 신흥국 채권 투자를 현재 시점에서 한 세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투자 기회다라고 좀 평가를 했고요. 예.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신흥국 통화의 어떤 낮은 가치로 상승 여력이 크고 또 금리의 절대적인 수준도 높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좀 투자를 들어갈 수 있고 마지막으로 현지 국가들의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이 GMO가 주요 배경으로 좀 꼽았습니다. 네. 이 외에도 뭐 JP모건이나 노이버거 버먼,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같은 글로벌 기관들이 올해 초순을 신흥국 채권 투자의 중요한 시점으로 좀 보고 있고요. 신흥국 채권에 대한 월가의 약세 포지션, 그러니까 공매도 포지션이 어느 때보다 좀 가벼워졌다라는 좀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30억 달러 규모의 바네크 모건 신흥국 통화채권 ETF 같은 경우에는 약세 포지션이 최근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네네. 이 세계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신흥국 채권 열풍이 불고 있죠. 네, 맞습니다. 국내 5대 증권사를 기준으로 작년에 브라질 채권 판매액이 1조 6,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예. 지난해 만기 3년물 기준으로 브라질 채권의 연간 원화 환산 수익률이 한 30%대에 이르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됐습니다. 네. 조금 전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수익 요인이 모두 합쳐진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시중금리가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자본 차익이 좀 늘어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자 수익도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금리 수준 때문에 있었고 무엇보다 환율 변동이 좀 커서 환차익이 좀 컸다라고 그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이제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는 법입니다. 특히나 이제 신흥국 투자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더 위험 부담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신흥국 채권 투자에서 주의할 점도 몇 가지 소개해 주시죠. 네, 신흥국 채권 투자를 관통하는 이슈가 뭐니 해도 연준의 금리 인하입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좀 뒤로 미뤄지거나 올해 연간 인하 폭이 생각보다 작을 수 있다, 이런 관측들이 좀 최근에 좀 많이 나고 있잖아요. 예.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 의해서 생산자 물가가 지난주에 발표되면서 그런 관측들이 좀 커지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을 좀 투자할 때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사실 뒤로 미뤄지는 것 자체는 신흥국 채권 투자에 있어서 큰 악재는 아닌데 전체적인 인하 폭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어떤 자본 차익이나 환차익이 줄어드는 그런 요인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 않았는데 신흥국이 공격적으로 먼저 금리를 인하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자본 차익은 날 수가 있습니다. 신흥국 채권 금리가 따라서 내려갈 테니까요. 네. 하지만 미국과 신흥국과의 금리 격차 때문에 신흥국 통화가 약세 압력을 받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환손실이 나기 때문에 자본 차익의 어떤 수익 부분을 좀 상쇄를 시키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흥국의 그 자체적인 금리 인하를 신흥국 현지 시장이 얼마나 선반영하고 있는지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네. 많이 거론되는 브라질의 경우에는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아래로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시장이 이미 상당 수준의 금리 인하를 시중금리에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인데 전문가들은 올해 브라질 기준금리가 현재 11.25%에서 8.0%까지 인하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인하 기대감이 좀 대부분 시장에 선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물론 아까 말씀드린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금리 인하가 더 낮게 더 많이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좀 관측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기준금리 8%가 좀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금리가 이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시중금리가 추가로 내려갈 여지는 좀 제한적이다, 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투자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자본 차익 관점보다는 이자 수익을 바라보고 좀 길게 투자하는 편이 유리하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일부에서는 작년보다 올해 들어서 투자 수익률 눈높이를 낮추라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국내 증권사에서 최근 보고서로 나온 내용인데 이 부분도 역시 자본 차익을 누릴 여력이 작년보다는 많지 않다라는 내용을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차익 부분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브라질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 미만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경제가 굉장히 좀 안 좋은 거고, 그리고 브라질의 국가 재정 건전성 우려도 좀 상당히 큰 편입니다. 네. 이런 경제 펀더멘탈 요인들 때문에 브라질 현지 통화 가치가 좀 하락할 위험이 좀 있다라는 부분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